안녕하세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조영창의 싸가지 없는 인터뷰, 네 가지 없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철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남북간 관문공항에 대해서 이 교수님으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관문공항이 뭔가요? 관문공항. 그게 쉬운 용어는 아닌데요. 쉬운 용어는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공항법상에도 관문공항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어내신 겁니까? 아니요.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게 되면은 위계상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3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구분에 맞춰 보다 보면은 이제 관문공항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게이트웨이 에어포트 그런 건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맞춰 보면은 중추공항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로서는 관문공항이라고 할 중추공항은 영종도, 인천공항 하나고요. 하나밖에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이 교수님이 물론 무산됐습니다만은 그 관문공항 건설하자 얘기했다가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산시켜버리고 지금 다시 또 지금 나오는데 관문공항을 다시 또 이렇게 재추진하시게 된 뭐 그런 계획이라든가 동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고려를 인해서 그때 정식 명칭 영남신공항이죠. 그게 가덕도하고 밀양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태기를 하는 그 프랑스 전문 사업단 용역을 냈잖아요. 파리공단 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서 냈는데 난데없이 그 사전에 6번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김해는 영남공 관문공항의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찾았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김해공항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김해공항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게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을 역할을 못하는 데다가 동시에 이제 발표가 났는 게 뭐냐면은 그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 통합신공항 이게 두 개를 한 세트로 내어버렸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는 물 건너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대구 통합신공항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관문공항의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해 신공항도 관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를 쪼개지다 보니까 이제는 관문공항은 영원히 불가능하구나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게 된 것은 생각지도 않은 부산에서 김해공항의 관문공항 입지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들고 나왔죠. 그걸 본 저 입장으로서는 이 가덕도에 또다시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이 그 범위 내에는 경북의 대부분이 그 소위 말해서 공항 이용권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덕도는 신공항의 입지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경북은 그렇다 치고 대구는 어떻습니까? 그럼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기가? 가덕도 공항도 대구도 지금 보게 되면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이상을 걸린다면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과 비교해서 우월성이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비교 위에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실 제가 알기로도 부산이 그 가덕도 외에 어떤 뭐 신공항을 추진한 것도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에 조만간 이르고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공항을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꼼수로 이게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김해 신공항이
그 백지화돼야 된다고 오늘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백지화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러면 그 김해공항 자체에 있던 한계 때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기자 그 회견에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뭐 대구에서 지금 추진 중인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의 입지를 이제 옮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전에 제1단계는 현 위치에서는 도저히 확장이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게 그게 기본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를 평가를 하기 전에 6차례에 걸쳐서 김해공항에 대한 사전 평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6차례나 걸쳤었습니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공항 저는 이제 김해공항이 관문공항 입지가 부적절하다라는 데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죠. 그럼 지금 또 다시 또 이야기 나온 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대구공항을 존치한다는 주장,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남북권 관문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억누르고 대구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이제 발맞춰서 그러는데 이 대구시가 뭐 통합신공항으로 얘기하는 저희들은 뭐 통상 뭐 K2 이전이 이제 대구 통합신공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전에 이게 대구공항 이전이 이전 추진이 왜 중단돼야 합니까? 저는 그건 이제 논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대구 신공항이 과연 성격이 뭔가 그 규모는 어떤가가 명확하게 계획이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그 대구시가 국방부하고 맺은 신공항 이전 내 계획을 보면 현재의 대구공항과 규모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제는 장소만 옮겼을 뿐인데, 그죠? 그러면은 옮긴 신공항은 국제선 그래봤던 여행이나 가고 뭐 할 수 있는 동남아권에 한정된 그런 국제공항을 가지고는 미래의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되었을 걸 반대하고요. 단 하나는 그러고 또 한 게 잘 아시겠지만은 군사공항하고 군사공항은 실질적인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그렇죠. 아무리 뭐 공항이 크더라도 군사공항 같이 쓰면은 24시간 이용 공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뭐 대구에서는 옮겨가서도 그게 국제공항다운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공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 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자기 어떤 그런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옮겨야 되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대구공항을 작년 11월 말부터 세 차례 이용했었거든요. 11월 말, 12월 말, 원래 3월 말경에 세 번 이용했었는데 엑셀을 가동하지 않더라고 입국할 때. 맞아요. 그게 왜 가동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엑스레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이 최정력이 생겨서 승객들한테 엄청난 불편 불만과 그걸 듣는데요. 그래서 거의 그냥 프리패스죠. 저는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뭔가 최근에 지금 그 중국까지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 코레아인가 열병인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지금 묻어 들어오면 저는 어떡할까? 이게 방역이 완전 그냥 펑크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구공항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그 항공수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군이나 의성에 갔을 경우에 그 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면요. 똑같이 군사공항하고 같이 쓰게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면은 그 대구공항 통합 신공항을 이전해서 안 된다는 거지.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주는데 군사공항까지도 옮기지 말라는 뜻은 저는 절대 아니고요. 군사공항은 옮겨야죠. 그동안 군사공항에서 소음이라든지 거기서 피해를 받은 넓게 보면은 대구 시민, 좁게 보면은 저 동구 구민들한테 이걸 군사공항까지 옮기라는 말은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군사공항은 옮겨라. 그다음에 저 제대로 된 대구공항,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공항이 되려 그러면은 민항을 분리시켜서 그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 그러니까 동남아권을 벗어난 미주나 유럽 노선이 있는 비행장을 건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수요 때문에 대구 경북만으로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그 대구시가 주장하는 통합신공항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안동에서 팔선 시의원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전국에 8선 그 기초의원은 2분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영광이 한 분인가 있고 뭐 안동에 계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천공항에서도 그 공공항을 지을 때 민항이 들어왔을 때요. 그런데 그럼 지어주겠다 해서 그럼 지어달라 우리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뭐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선이. 그래서 이용객이 적으니까 처음에는 뭐 민항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용하기 편리할 거 생각했는데 이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군이나 의성이 갔을 경우에도 그럴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그때 가상 시나리오가 2개인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김해 공항의 확장과 그다음에 이제 대구 신공항의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군이나 의성이나 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지금 김해 신공항하고 경쟁력이 있겠나라고 했을 때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수성구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훨씬 빨리 가죠. 빨리 가죠. 그럼 뭐 누가 거기까지 군위까지 갈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대구 사람들이 그래도 대구 경북은 뭐 우리가 같은 뿌리니까 그래도 경북 공항을 이용하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게 그 자꾸 이제 대구시라든가 경북도에서 뭐 통합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면적이 그 부지가 아마 공공항이 K2 공공항이 거의 95% 97%까지 가거든요. 거의 불과 그 민항공항 부지 면적은 2 내지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면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공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보면은 220만 평 중에 5만 평이든가 이렇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통합 이전이란 말 자체도 거의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미 대구 권영진 시장님도요. 그때 저 김해공항 확장과 그다음에 대구 신공항 이전, 통합 신공항 이전이라는 그게 발표되었을 때 시장님도 뭐라 그랬냐면은 군사공항은 이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민항만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름은 통합신공항이지만 그냥 군사공항 옮기고 거기다 민항은 더부살이 하는데 거기 무슨 국제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뭐 전투기가 떠는 한은 어차피 한 시간당 뜨는 편수가 뭐 두 대인가 뭐 맥시멈이 2대인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대구시라든가 통합 이전을 옹호하거나 그쪽에 편을 드는 분들은 군사공항만 받을 때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사실은 국방부에 그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군사공항이 우리나라 전체 군사공항에서 차지하는 웨이트가 얼마인지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군사공항의 기능은 지금 평택이라든지 저쪽을 지금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구의 군사공항은 평택으로 가서 안 되는 이유, 즉 따지면 경북 어딘가가 가야 된다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예천 군사공항이 있는데 대구 군사공항을 예천하고 통합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감소식이고 단 하나 제가 통합 이전 가면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건설되니까 뭐 천함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 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21세기 행정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13개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뭐 예천에 가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공군이 좋아하겠느냐. 합치면 전투 비행단이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데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데까지 멘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K2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건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저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권 시장이 물러나면은 자연법으로 안 될 거냐 아니냐 뭐 이전하겠나 다음 시장에 와서 앞에 뭐 좀 이런 막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앞에 사람이 살아온 동안 자기가 치우려 하겠느냐 그래서 내버려둬도 그냥 이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냐면은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 지금 권 시장 같은 경우에 벌써 두 번 연임을 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대구 시민들에 대한 부채의식은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되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추진하면은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기 때문에 시정의 연속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시장성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부산이 지금 최근에 그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문제가 많다. 물론 그 앞서도 대구시도 2016년대 용역을 해서 뭐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문제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오는데 물론 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는 물론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만 권 시장 쪽은 뭐 가덕도 신공항을 거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한 걸로 아는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계시는데요. 뭐 반대하신 이유가 뭐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는 부산 공항이라면은 달리 말하면 관문공항이 아니면은 아니라면은 김해에 있던 가덕도 있던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몫이에요. 가덕도 공항을 하더라도 대구 경북의 그 인구까지 흡수하지 못하면 실패할 거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부산공항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름하여 소위 말해서 그 동남권 신공항이니 그다음에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가덕도를 주장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김해공항의 소위 말하는 문제점을 하는 것은 가덕도로 공항을 옮기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인천이 거의 지금 인구가 한 300만에 육박한 걸로 조만간 300만 돌파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부산이 지금 350만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 공항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저렇게 가덕도를 주장하는 거는 항만과 더불어서 공항을 갖겠다. 부산 주소지 안에만 있으면은 가덕도 아니라 어디라도 가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 걸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작은 소위 말해서 수도권 논자다. 그게 대구 그 영남권 그 중에서 경남이나 울산에 비해서 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 중심 기능은 당연히 부산시 경계 안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거든요. 그러면은 더불어 지금 부산도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을 떨쳐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은 같이 공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게 또
부산 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울산 부산 간 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울산이 요즘 굉장히 침체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쪽에 뭐 저기 해운대하고 가까운 쪽인가요? 이쪽 부분에서 쪽으로 울산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부산이 그럼 또 서울과 수도권과 또 다른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우리도 하고 있던데요. 그런 입지 부분에서 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원래 이제 고향이라 그럽니까? 태어나서 자란 곳이 울산이라서 그렇습니까?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금 그 고속도로가 울산에서 그게 동해안 고속도로죠.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포항을 거쳐서 지금 저 삼척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생겨나면서 공단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이 해운대 쪽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30분만 하면은 가니까. 뭐 심지어 그 부산 그 서쪽인가요? 서쪽에서 부산 도심으로 오는 것보다 울산에서 오는 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시간상으로는. 그렇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더 가깝죠. 그런데 이제 공항 문제하고는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공항까지 접근성은 30분은 거리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근데 김해공항일 갈 때는 1시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울산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가덕도 가게 되면은 이번에 강서구청장도 이야기됐으면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항이 지금과 같은 그런 공항이라면은 울산 사람은 당연히 김해에 있는 게 낫지 가덕도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요즘 울산 분들은 뭐 실패가 됐습니다만 밀양 쪽을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죠. 제가 지금은요 예를 들면은 그 밀양 쪽 그러니까 경남의 동부 울산 쪽하고 그 양산 밀양 그쪽을 연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영남 알프스라는 그런 큰 산맥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터널로 또 되어가지고 지금 자동차라도 30분만 하면 밀양을 가거든요. 그 나는 요즘 이제 뭐 이 신공항 입지 문제인데 송철호 울산시장님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두 개의 그거를 입지를 가덕도냐 밀양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밀양을 택하게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은 역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있는데 울산 시민들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국제공항 입지를 버리고 1시간 반 걸리는 입지를 택한 시장을 누가 다음에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또 지금 남북권 신공항 재추진 본부하고 또 다른 지금 관점에서 지금 대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뭐 시민의힘으로 시대본인가요? 시민의힘으로 대공항 지키기 뭐 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대구 밀양은 존치하고 K2 공항만 이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권 신공항 재추진 본부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건가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구 그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신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아직 계획상에 있잖아요. 그 계획에는 보면은 군사공항과 민항을 한 세트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 보니까 거기서는 뭔가 하면 민항과 그다음에 군사공항 분리하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제 1차적으로는 이걸 세트로 보내는 것에 대해 저는 제 1차적으로 반대고요. 민항하고 K2하고 같이 함께 보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군사공항은 일단 이전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민항의 문제는 조금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는 예입니다. 뭐 영남권 신공항이든 저는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은데 이제 남북권 신공항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 남북권 신공항이 입지가 예를 들어 갖고 밀양이나 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대구에서 전용
공항 국제공항이 됐나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전용 그 이제 전철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대구쯤 되면 그랬다 그러면 한 30분이면은 30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민항의 존치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1시간 반이 이상이 걸린다면은 예를 들어 남북권 신공항이 뭐 사천이나 혹은 뭐 진주 또는 하동 쪽으로 호남권과의 어떤 그걸 위해서 그쪽으로 입지가 정해진다면은 민항이 존치하는 것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나 특히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요. 관문공항을 주장하면은 그 수도권론자들의 견제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인천공항을 두고 옹호하는 사람. 저는 사실 좀 몇몇 뭐 유명인사들 중에 현 정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출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적인 인식을 가지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 왜 또 필요하냐는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론자들의 견제를 피하려면은 관문공항 주장을 감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점 뭐.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왜 이제 남북권 관문공항, 즉 다시 남북권 관문공항이라는 걸 이제 들고 나왔느냐 하는 그거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영남권 이제 소위 말해서 신공항 내지 제대로 된 국제공항 뭐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제2의 중추공항 뭐 등등을 붙일 수 있는데 뭐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 그러니까 뭐 장거리 노선,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을 포함한 그런 공항이 되려고 하면은 수도권 논자들은 영남에 그게 하나 주면은 다음에 또 호남도 달라고 이야기했죠. 당연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남권 고집이 아니라 남북권 전체에는 그래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수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영남권 신공항 그러면은 자꾸만 부산에서 가덕도를 고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북권 그러면 호남권까지를 포함을 한다 그러면 부산이 가덕도를 고집하는데 조금 자기들도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될까봐 그래서 남북권을 했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면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 남북권을 관문공항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래도 남북권 가더라도 그 공항 입지는 경상도 쪽에 안 있겠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남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흡입하기 위해서 수도권이나 부산에 가덕도 입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좀 더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은 그 경상 북부권 예를 들면 제가 꿈꾸는 거는 뭐 물론 안동도 있지만 구미 김천까지도 사실은 그 하동이나 뭐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왜 그까지 가야 돼라고 해서 경상 북부권 중북부권이 거기서 이탈되고 우리는 관심 없다 잘해봐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중부 내륙철도인가요? 그런 게 생기면 그쪽은 또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요. 아니 중부 내륙철도 김천을 시발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하면은 그게 김천에서 이제 성주 고령으로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구 여기 뭔가 서부역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광주 대구간 소위 말해서 그 영호남 고속전철이 생기면은 그게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그 철도변으로 광주 대구간 고속전철변에는 공항 입지가 될 만한 그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죠. 그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 그 철도가 위로 하나 지나가고 KTX가 KTX와 같은 고속전철이 또 공항이 생긴다고 밑에 또 하나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가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장 그 대구시 주장이 좀 얼토당토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통합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이나 의성 쪽으로 공항 건설 비용뿐만 아니고 그 뭐죠 다른 그 인프라 비용, 공항 그 군이 의성 공항을 이용하기 편리한 인프라 비용을 뭐 5조 이상으로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자기들이 혼자 그냥 꿈꾼 거 아닌가? 정부를 해줄 생각, 떼줄 생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그 이제 군이 그 우보, 의형 쪽이냐,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의성 소보하고 의형 그쪽하고 조금 또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농담으로 우리 지금 교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군이 오르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보고 며칠 전에 그러고 이 교수 3호선이 지금 우리 그 있잖아요. 7고 경대병원까지 3호선이 연장된다 그 3호선을 연장을 해서 그 군이 공항까지 연결되면 이 땅값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꿈 깨세요. 지금 3호선이 어떤 건데 그 속도로 그 두 선의 근짜리 그걸 가지고 어디 공항까지 연결되어 속도가 좀 되지도 않거든요. 고속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현실적인 그래서 오로지 관심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그 동남아 쪽에 골프 치러 가는데 뭐 가덕도까지 갈 거 있나? 여기서 시내에서 타면 안 좋나? 그렇게 여행. 그다음에 이제 혹시 거기 가면은 내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생각을 접어둔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입지 선정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진입 그 교통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공항 지금 논란들 자체가 부산 쪽도 그렇고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도 보면은 단지 이제 여행 인프라로 지금 공항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단순히 지금 공항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섬유산업이 무너진 데다가 지금 전기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부품까지 망하고 나면은 과연 다음 그 먹거리 산업이 뭘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구시가 하는 게 보면은 뭐 시청사 이전, 뭐 아니면 또 뭐 공항 이전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구가 거의 지금 살아남을 지역 인구가 지금 뭐 계속 지금 매년 지금 젊은 사람들이 10,000명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북권 그 관문공항이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러면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거냐는 부분을 이 교수님 생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 전공이 워낙 이제 경제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공항의 영남권 신공항 혹은 남북권 관문공항이든지 간에 이 공항이 소위 말해서 핵심적 역할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적인 인프라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거나 뭐 했을 공항을 자꾸 국제공항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항공화물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도 이제는 중장대형 산업으로서 세계 경쟁력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데 된다면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화물이 멀지 않아 6대4 정도로 많아질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부피나 무게로 보서는 그렇지 않지만 부가가치로 보게 되면은 한 6대4는 곧 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공항을 하려 그러면은 5대양 6대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을 가진 공항이 있어야 산업이 제대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정통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구미로 못 온 이유 중에 신문에서는 뭐 전문 인력, 고급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서 그 있는 일들 이쪽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서 노동력 때문에 구미를 올 수 없다라고 SK에서 했다 그러지만 실질은 그 외에도요. 근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반도체의 이런 것은 대부분이 항공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여기서 생산해서
다시 인천 영종도까지 가서 하는 그 물류 비용도 문제라는 게 이제 3대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누차 말하는 것은 그런 소보에 생기든 의행이 생기든 그런 공항으로서는 그런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항을 조금 멀더라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의 일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건립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김해공항 반대하고 가덕도 반대하고 저 대구 통합신공항 반대한 걸 하다 보면은 제 주위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로 당신은 뭐 전부 다 반대만 하노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공항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오다가 막판에 디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원상복귀 시키자는 것이 제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마무리를 좀 한다면 저는 사실 세 가지 안 중에 대구 시민 중에 지금 나온 그 대구공항을 남겨두자, 한꺼번에 옮기자. 그러고 이제 지금 오늘 출범한 5월 8일 오늘 출범한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그 쪽을 보면 어차피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통합 이전하는 쪽이 힘이 가장 셀 거고 그다음에 대공항이라도 남기자는 쪽이 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운동본부가 가장 이상론이긴 합니다만 실실 그 실현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사회가 제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은 그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다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회가 위험한 사회죠. 그럼 달리 말하면은 지금 현재는 그 A라는 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은 제대로 된 안에 대한 검토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의 가장 큰 역할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든 적든 그거는 뒷째 놔두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그 역할이고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보게 되면 지금 질문과 똑같은 이야기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능성 없는 거기에 왜 힘을 쓰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가라. 그러나 이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 심지어 경남, 울산,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영남권 전체 경제 발전,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는 경제권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뭐. 그럼 끝으로 이 방송 보실 분들한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대구 경북 나아가서 영남권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장래에 제대로 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제대로 체크해보고 올바른 방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갔다는 게 중요한 게이고 지금이 늦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재추진본부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창의 사가지 없는 인터뷰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대구공항 문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공항을 남겨줘야 할 문제입니다. 단지 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사람들이, 경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항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봐주시고 이 방송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